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KBS 스튜디오에서 빈 스튜디오에서 그래 김용민 브리핑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KBS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자, 교수님, 자 오늘 친일시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전에 퀴즈 내야 한다. 퀴즈. 예. 자, 백석. 네.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이 책. 매직하우스에서 나온 책인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책입니다. 네, 제가 직접 오늘 책을 받았는데요. 참 잘 만들었네요. 우선 이 백석 시를 읽을 때 어휘가 상당히 어려운데, 평안북도 정주 쪽 방언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 그런 이 어휘풀이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에서 쓴 시들도 꽤 좋은 작품들이 집계내 내 형제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예. 최근에 백석 시집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지 않는가 싶네요. 아, 그래요. 네. 격찬을 하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퀴즈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뭐 떨렁담만 올리지 말고 뭐 이런저런 또 우리 정선태 교수님 방송 들으신 소감 이런 거 올려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자, 그런 분들께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찬사 어린 글을 보내주시면 더욱 가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교수님 오늘 퀴즈 좀 내주세요. 네, 백석의 본명은 백기행입니다. 기행? 네, 근데 늘 고향을 우리가 묻죠. 네. 우리 백석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 그래요. 1번. 예. 전라북도 전주. 전주. 예. 비슷한가요? 2번. 평안북도 정주. 정주. 네. 오산학교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정주. 네, 예. 오산학교에 있었던 정주. 예. 세 번째. 부산 직할시. 부산 직할시. 뭐 4번까지 가시죠. 4번. 경상남도 통영. 예, 통영까지. 예. 그래요. 이북말을 많이 썼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 드립니다. 1번 전라북도 전주, 2번 평안북도 정주, 3번 부산 직할시, 4번 경상남도 통영. 좀 어렵나요? 이거 뭐 이 정도는 뭐. 만약에 그 백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인데, 이 정도도 못 맞히면 아마 응모도 안 할 겁니다. 예. 백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추천하셨으니 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매직하우스에서 나온 백석 책, 백석의 시집. 여러분, 받으실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또 이런저런 사연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좋은 시들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 그리고 백석을 얘기했는데 백석 시집을 읽어드려 좋을성 싶은데 이번 주가 친일파 특집이어서 오늘도 그 친일파들이 쓴 주옥 같은 문장들 그 중에 시 몇 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이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예. 많이 감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요. 일단 교수님 그 책 보니까 말이죠. 네. 시인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네. 일단 이름부터 좀 소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그 친일파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네, 예의죠. 예. 뭐 친일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압력에 의해서였건 아니면 생계형이었건 친일로 나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문학자들이 유독 많았어요. 물론 뭐 이 법조계나 문화예술계 그리고 또 뭡니까 언론계 이쪽도 많았지만은 뭐 재계 종교계도 그렇죠. 종교계도 그렇고요. 많았지만 문학계가 유독 눈에 띕니다. 네. 대표적인 게 김억. 네. 김호 김소월의 선생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그 주요한 불놀이라는 시인으로 유명한 그리고 모윤숙. 네. 성이 털모자. 맞습니다. 네, 털모 씨라고. 네. 네. 모피코트를 좋아하시는. 네. 그리고 연동담이고.
노천명. 노천명. 네. 뭐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고 식민지 이후에도 네. 이른바 여성문학계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이 이름들은요. 네. 교과서에서 배웠던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단 한 번도 단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학교 다닌 저희도 교과서에서 그들의 이름, 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단죄라고까지 하니까 좀 으스스하긴 한데 예. 자기 반성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모윤숙 같은 경우는 국민훈장 모란장 그리고 대한민국 금강문화훈장을 네. 받았어요. 그 모란장의 모가 털모자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러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의 기강이랄까 이런 게 제대로 설 리가 없죠. 잘못했으면 좀 은인자중하거나 좀 성찰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예. 대부분이 해방 이후에도 활개를 치고 그 연장선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예. 그리고 김기진, 김종환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이광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김용재 이런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서정주도 빼놓을 수가 없죠. 말당 선생님. 네, 말당 선생님도 빼놓을 말당 수가 없죠. 선생님. 저는 어느 쪽이냐면은 예. 이 친일 시들도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한다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걸 자꾸 가리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뒤로만 알려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먼저 우리 김어계 시부터 보겠습니다. 김소월의 스승. 예. 그리고 초기 번역 시의 아주 선구자였고요. 뭐 좋은 시들도 많이 씁니다만은 두들겨라, 부숴라, 정의의 사여. 사는 스승입니다. 스승사. 네. 예. 정의의 사여. 제목부터가 뭔가 좀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선전선동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시를 쓰는 사람인데 네. 이 선동의 이 전쟁 시를 씁니다. 네. 여기에 양키라고 나오는 건 양키고요, 미국. 그리고 자크라고 나오는 것은 유니온 잭 그러죠. 예. 영국 국기를 예. 영국을 자크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만 신경 쓰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그렇죠. 그 적국으로 상정한 시네요. 그렇죠. 예. 미영 귀축 이랬죠. 귀축. 미국과 영국은 귀신에다가 가축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 슬로건에 응하는 시입니다. 다 읽기는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네. 두들겨라, 부숴라, 정의의 사여. 손꼽아 기다린 날 지금 왔나니 저 양키 이 자크를 그저 둘 것인가. 큰 동화의 거룩한 명의를 위해 깨끗한 희생으로 마음을 닫고 1000명을 고이고이 받든 우리들 다 같이 검을 들라 행동을 하자. 정의의 큰 깃발이 번뜩이는 곳에 볼지어다 사악은 아침 이슬가 밝은 볕에 그대로 쓰러지고 마라. 그림자랴 자취가 얼른 안 나니. 좀 어렵죠,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의의 큰 깃발, 대일본 제국의 깃발 아래 우리가 정의로 무장하고 다 나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 두들겨라, 부숴라, 정의의 사여. 저 양키 이 자크를 그저 둘 것인가. 심장을 돌고 돌며 펄펄 끓는 피 두고두고 몇몇해 별러왔던 고 불뚝불뚝 의분에 터지려는 마음 이 이상 참을 길을 하마 있으랴. 대동아 같은 민족 손을 잡고서 공종공영 큰 길을 고이 밟으며 즐거운 꽃동산을 지으려 하건 이 악덕아 무어라 이간질이나. 이간질. 이 악덕한 놈들아 왜 이간질하느냐. 우리 대동아가 천황폐하 아래 다 손잡고 꽃동산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꽃동산. 네. 이런 식입니다. 감동적이죠? 근데 말이죠. 네. 김소월의 스승쯤 되면은 좀 시어와 네. 선동적 언어는 좀 구분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네. 너무 시가 촛 같습니다. 예. 이런 시를 나중에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제 패망 이후에 김옥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꼼꼼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김옥은 패망 이후에 납북당합니다. 납북이요? 네. 이광수와 함께. 예. 납북은 월북하고 다르다 그랬죠. 네. 월북은 자발적으로 북으로 가는 것이고, 납북은 어떤 이용 가치 때문에 또는 응징하기 위해서 잡아간 경우죠. 납북돼서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게 납북해간 친일 인사들을 북한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도 했겠지만은 네. 그 북한이 다른 건 몰라도 친일파 청산에는 대단히 과감하게 예. 나섰습니다. 예, 예. 그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네.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죠. 친일파 청산에 관해서는 뭐 나만이 할 얘기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 세습 문제 이런 거 하면 비판할 수 있지만 네. 친일파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훨씬 단호하게 네. 처리했다는 것. 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뭐 아주 그 예우가 대단했죠. 4대 네. 뭐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주고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네. 우리는 뭐 독립운동가에 대한 혜택을 떠나서 친일파들이 그냥 뭐 대대로 그냥 뭐랄까요, 이 금수저를 물고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네. 예.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정말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일제 저항한 사람들의 그 갓난 신고의 삶들을 살펴볼 텐데요. 예, 예.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예. 독립운동하면 3대가 굳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그러겠습니까? 돈 다 바치고 네. 몸도 바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후손들을 제대로 키우긴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친일했던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출세했던 사람들이니까 자손들을 다 유학 보내고 잘 키웠겠죠. 예.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그게 참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네. 비극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김옥에 이어서 이번엔 누굽니까? 네, 주요한. 네. 예. 불놀이 최초의 자유시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낭만적인 시입니다만은 그 주요한의 시 중에 싱가폴 함락가라는 시입니다. 싱가폴 함락가. 네. 일제가 싱가폴을 함락한 모양이죠. 네, 1942년에 2월에 싱가폴을 함락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네덜란드 식민지를 치고 나간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는 전초기지를 확보한 거죠. 예, 예. 이 당시 신문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싱가포르 함락을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싱가포르 함락가. 싱가포르 함락가 보겠습니다. 예.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구가.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왔구나. 이날부터 동양 백성 활개를 벗고 옛 터전에 새살림을 세워보리라.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구가. 어젯날 가증하던 원수의 속을 오늘부터 아세아의 미쁜 문지기 이름조차 장하도다 사자 항구여. 싱가포르의 상징이 사자잖아요. 예. 사자 항구여. 미쁜 문지기를 했는데 미더운 문지기.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구가. 사자성 성문위의 저 일장기. 태평양의 아침 해요 인도양의 저녁. 두 바다를 지켜라 영원 무궁이. 이게 정말 참. 왜요? 왜 웃으십니까? 아니, 너무 제가 듣는 입장에서도 너무 무안합니다. 민망하죠? 예. 근데 교수님, 이건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당시 일제가 네. 이 동서양의 격돌, 네. 그동안 숱하게 서양에 의해서 침탈당했고 또 지배당했고 무시당했던 이 동양이 그야말로 서양을 상대로 그야말로 서륙을 가하는 것이다. 네, 뭐 그런 맥락으로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한 모양이죠.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우리 김 PD하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한 질문.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놀라운 질문입니다. 예. 맞아요. 특히 러일 전쟁 때 네. 이 러시아를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러시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내부에 예. 이 러시아를 격파했다는 소식이 터키까지 알려지면서 터키 이런 데가 다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예. 영국이나 미국, 필리핀이나 이런 데, 또 베트남,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예. 다 이 서양 식민지 땅에서 환호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이 동양이 서양을 물리쳤다는 이 점에서 각 피어감 민족들, 피지배 민족들의 어떤 구원자로 떠올라 일본이. 네. 그래서 일본 열풍이 붑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피어감 민족들에게 구원자의 표상으로 일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도 미국을 상대로 한 방 먹였잖아요. 진주만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함락을 출발로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저쪽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해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실제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걸 내세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서양에 앞제 있을 것이냐. 우리 동양끼리 뭉쳐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 나가자. 상당히 혹할 법한 얘기들이죠. 근데 그 안에 또 음흉한 흉계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동아 공영권에서 일본 중심으로 새로운 식민 구도를 짜려고 했던 것이죠. 나중에 또 기회 닿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김 PD 오늘 정말 훌륭한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하니까 질문이 나오는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네.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이제 좀 세상을 보는 구조가 뭐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 명분을 축적하려는 네. 이런 일종의 어떤 프레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네.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뭐 시인들이나 문학가들, 언론인들, 이른바 이 먹물들이 네. 무언가의 그 명분을 싣고 찬화를 할 때에는 네. 그 뭐 이런저런 맥락을 끌어와 가지고 요밀조밀하게 뭘 만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주요한 같은 시인이 동서양의 대결에서 동양이 이긴 것이다. 네. 더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그렇죠. 맞습니다. 비유한 경우도 있을 것 이제 같아요. 동양의 숨통이 튀었다. 네. 우리를 식민화해서 저렇게 착취하고 약탈했던 서양을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 예. 라는 그 가능성을 일본을 통해 본 거죠. 그때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예, 서양이 약탈한 건 또 맞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겠죠. 네. 실제로 서양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네. 그래서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게 절절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쪽에는 아직도 친일 색채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지금 동남아에 남아 있는 그 친일파들이 지금 남한에 잔존하고 있는 이 토착 왜구들의 정서와 많이 닮아 있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좀 다르다. 네. 거기는 직접 지배를 다 가지는 않죠. 뭐 짧게 베트남 같은 경우 4년 정도 그렇군요. 식민 지배하 있었는데 오히려 유럽 열강 또는 구미 열강이라고 그러죠. 유럽과 미국을 합쳐서 구미 열강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해줬던 해방자의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의 그 음모 실체를 알고서는 여기서 배반감을 느끼기도 하죠. 예. 네. 정말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훌륭한 질문하셨습니다. 예. 우리 또 모윤숙 여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정말 그 모윤숙 여사는 우리 문학계, 특히 이제 여성 문학계,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여류 문학계의 데모였습니다. 여류 문학계 정말 오랜만에 듣는 표현입니다. 예. 네, 그 옛날 말로 쓰자면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이승만과 모윤숙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네.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아주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윤숙입니다. 한반도 선거 문제 관련지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은밀한 얘기니까 여기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모윤숙, 이승만을 관련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정말 재밌는 얘기 있을 겁니다. 예. 모윤숙은 대단히 그 여린 정서에 입각한 시를 많이 썼었는데 여기 오면 또 이상해져요, 목소리가. 해군 기념일을 맞이하여 쓴 시입니다. 해군 기념일. 네. 일본 해군. 네. 이때는 일본 해군이 육군보다 훨씬 힘이 셌죠. 그렇죠. 여러 가지 육군과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해군이 막강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군이 없었으니까 공군을 이 해군이 그렇죠. 감당했어요. 예. 항공모함에서 이제 비행기 띄우고 그랬으니까 해군 기념일을 맞이해서 시를 씁니다. 자위대 기념식에 갔던 누구를 떠올리게 하네요. 주어는 없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토착 왜구죠. 네, 보겠습니다. 예. 아가야 너는 이라는 시입니다. 네. 밀물 조용하고 등대 숨어진 후면 먼 산 섬 둘레엔 새벽이 피오른다. 잠자는 내 얼굴에 새어드는 물빛이 수은처럼 차다. 내 아버지는 고기잡이 어부, 내 형은 오랜 등대지기. 치마는 바다 냄새를 잊어본 적 없고 머리는 짠물에 부드러운 적 없이 엄마는 바다에서 긴 세월을 보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렇죠. 아주 잔잔합니다. 예. 조금 띄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치색 바다가 흥물을 일으키고 잠자던 고깃대가 아우성을 친다. 폭풍, 연기, 혼란으로 이윽고 바다는 승리와 패전이 얽히고 설킴으로 뒤섞인다. 이상하게 가네. 살같이 헤어가는 뱃머리에는 해군 해전 우리의 장사들이 개선의 깃발을 흔들더라. 아가야 사나이는 바다같이 그 마음이 넓어야 하느니라. 바다같이 가없는 푸름을 지녀 그 혼이 젊어야 하느니라. 바람처럼 날쌔고 구름처럼 깨끗한 몸이 되어 바다를 날아야 한다. 바다를 점령해야 한다. 죄를 모르는 죄인의 가슴을 찌르고 저인양 떠드는 강교한 양심을 쳐 없애라. 아가야 조개 캐기 즐겨 모래성을 쌓고 땅에 서기보다 물에 들기 좋아하는 너.
그 못 잊을 바다가 이제 너를 오란다. 이제 너를 부른다. 해군 못 쓰고 군복 입고 나오란다. 대동아를 메고 가란 힘찬 사명이 아이고. 넓은 바다 한 군데에서 너를 부른다. 사나운 파도 넘어 내 원수를 물리쳐라. 너는 아세아의 아들 대양의 용사란다. 아, 참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왜 이게 지랄입니까? 지랄이죠. 이런 개지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네, 이런 시 써놓고 말이죠. 해방된 다음에 뭐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죠.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뭐 민족을 위해서였다. 민족을 뭐,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 네, 어쩔 수 없었다. 아, 나 참. 내가 근데 시들을 보면은 거짓말처럼 안 보입니다. 어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주 진심이 묻어나는구만. 진심이 아주 절절하게 우러나죠. 네. 모윤숙 기억하십시오. 예, 네. 모윤숙. 네, 해군 기념일에 쓴 시와 함께 음. 자유의 기념식에 갔던 어떤 사람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아, 근데 어떻게 그 시어가 음. 처음엔 아주 정말 뭔가 맑고 고요하고 청명한 이런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네. 어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사나워지죠. 사나워집니다. 근데 이런 모윤숙 씨의 시를 보면은 예. 한국 전쟁에 관한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또? 국군 묘지에서 이런 시들이 있는데 거기는 또 가면 또 국군을 찬양해요. 국군 죽어서 말하는구나 하면서 국군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이게 뭐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저 쓰다가 발표하지 않은 시 거기서 일본에서 그것만 바꿔서 그렇죠. 그 시어만 몇 개 바꾸면 딱 이 시가 됩니다. 황군에서 국군으로. 네, 예. 그렇죠. 이제 또 노천명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오늘 교수님 시간상 노천명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명작들이 많은데 어떡하죠? 그 다음 주에 한번 또 하시죠. 친일파 넘쳐나는데 뭐. 다음 주에는 예. 우리 정말 독립운동했던 저항운동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할 예정이어서 예, 예. 이 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노천편까지만 하죠. 예, 네. 교수님. 예. 님의 부르심을 바꿔서 이게 음. 매일신보의 시리즈로 실리는데 님의 부르심을 바꿔서 그림과 함께 이 노천명 시가 실려 있습니다. 남하면 이 남하는 남자입니다. 남하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에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으면 기회한 부르심 입는 것을 갑옷 떨쳐 입고 머리에 투구 쓰고 창검을 휘두르며 싸움터로 나감이 남아의 장쾌한 기상이거든. 이제 아세아의 큰 운명을 걸고 우리의 수건을 뿜으며 저 영미를 치는 마당이랴. 영미, 영국과 미국. 네, 예. 영문으로 들리는 우렁찬 납발소리. 이 영문은 군문, 예, 군대 영문. 네. 아, 예, 예. 오랜만에 이강산 골짜구니와 마을 구석구석을 흥분 속에 흔드네. 훌륭하죠. 아, 짜릿합니다. 나도 남아였으면, 나도 사나이였으면 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 이 부르심은 천황의 부름이겠죠? 부르심이겠죠? 갑옷 떨쳐 입고 머리에 투구 쓰고 창검을 휘두르며 싸움터로 나감이 남아의 장쾌한 기상이거든. 여군도 있는데 가시지 왜? 그러게 말이죠. 가시지. 근데 자기들은 절대 안 가요, 이런 사람들. 자기들은 절대 안 갑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광수도 하나만 더 하시죠. 네, 이광수. 서정주의 서정주로 갈까요? 서정주 씨는 몇 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워낙 유명하니까 예. 서정주는 한번 참조해 보시고 예. 이 맞서 오장의 소음가라는 유명한 시가 있으니까 보시고 말단 이광수의 예. 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창시명으로 되어 있네요. 향상광랑이라고. 아이고 씨발. 가야마 미소라고 하는 예. 아주 아름다운 창시. 미칠 광자인가요, 이광수가? 예. 빛날 광자입니다. 빛날 광자. 네. 빛나는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일본의 빛나는 사나이가 되겠다. 그렇죠.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승리의 날이라는 시입니다. 전원전사는 장하고도 원통한 일. 전원전사. 모두가 전사했다는 건 네. 일본 남아만이 할 수 있는 일. 항복과 후퇴를 모르는 그에게 있을 것은 오직 승리 아니면 그것. 그것은 죽음이라는 얘기겠죠. 네. 있는 탄환을 다 쏘고 있는 생명을 다 쓰고 마른 자리를 지키다가 싸우다가 지는 것이 그것. 장교나 병졸이나 비전투원이나 노무원이나 간호부나 원주민이나 직무와 계급은 높고 낮고 달라도 임금께 바치는 마음은 하나, 뜻은 하나. 놀랍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예. 1승 1패는 싸움의 상사. 상사는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최후의 승리는 1000명 있는 이의 것. 성탕이 하를 주무가 상을 이기나니 나의 정함이 어찌 적의 살을 아니 이기랴. 우리의 올바름이 어찌 저의 사악함을 이기지 못하겠는가. 천지어의 늙음이 있으며 1000명 어의 어긋남이 있으랴.
승리의 날이 멀지 아니하리니 국민아 오직 성할지어다 충할지어다.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천황폐하께 충성하고 끝까지 뜻과 목숨을 다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참. 우리 애청자 여러분, 김 PD의 표정이 감동에 겨워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자들은 그 8월 15일 네. 그 1945년 천황의 그 발표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거요. 믿지 않았고 정말 서글퍼했을 겁니다. 슬퍼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해방된 날 조선 민중들이 환호했다고 얘기하는데 예. 물론 민중들 일부는 환호했죠. 근데 그건 하루 이틀 지나서고요. 그렇습니다. 그 8월 15일 당일 날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뇌 교육의 결과 울부짖었고요. 소구름을 삼켰습니다. 여러 자료들이나 소설들을 보면은 텐노 헤이카가 울다니 너무 서글퍼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예. 친일을 했던 불을 쌓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나 유경수가 죽었을 때 한번 우리 떠올려 보십시오. 예. 다 소복 입고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거리에 나왔어요. 네, 거리에 네. 나와서. 그 우는 거 봤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 장면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40년 가까이 이런 세뇌교육을 받아왔으니 어떻게 믿기긴 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 그 품에서 자랐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 일생의 영달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믿지 못했던 그 이런 마음들이 이제 신탁 통치 문제로 반전이 되면서 바로 친일과 반공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일파 시들, 친일 시들, 친일 문장들 꼼꼼히 읽으셔야 할 줄 압니다. 예. 교수님, 소개해 주신 책 제목이 뭡니까? 오늘은 친일파 명작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일파 명작. 친일시 명작. 친일시 명작. 네, 명작에는 따옴표 치고요. 명작. 명이 빛날 명자? 아니면은 수명할 때 명자. 그래요. 까마귀 명자도 있죠. 까마귀 명자도 있죠. 울 명자. 네, 서러워서 까마귀 울고 가는 울 명자.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